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꿈의 코스피 지수 5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4,900을 넘어서 마감했고요. 오늘은 조정을 잠깐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얼마에 마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4,881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거더라고요. 네, 어저께 종가로 4,904 이 네. 정도를 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4,917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네. 예, 연초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무려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하루 또는 길게 가도 4거래일마다 네. 100포인트씩 올랐더라고요. 뭐 하루에 100씩 올라가니까요. 네. 네, 어마어마한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코스피 5천 언제 가냐, 뭐 어떻게 가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이 코스피 5천까지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1.94%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사실상은 5천은 뭐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 들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삼성전자는 한 20% 넘게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한 17% 올랐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많이 올랐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현대자동차 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 들어서 오른 게 상승률이 61%가 됩니다. 시가총액 3위로 언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네,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원투펀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증시를 쭉 이끌어왔다면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과 각광을 네.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그러면서 이제 시총이 사실상 오늘 아침에 100조를 살짝 이제 찍어내면서 아하. 실제로 현대차만으로 이제 시총 100조를 도달하고 우리나라 시총 순위 3위에 이제 다시 이제 랭크가 되면서 네. 현대차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대뿐만 아니라 현대 이제 그룹주들, 모비스, 글로비스, 기아차 등등등까지 연이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현대가 16% 가까이 오르면서 네.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오르는 한 해가 됐는데 하루가 됐는데요. 현대 이제 급상승 배경은 지난번에 있었던 CES가 이제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CES에서 네. 현대차가 로봇을 선보였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보여줬는데 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보여주는 거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주가 아니고 로봇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은 현대는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뭘 못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내연기관 잘했고 전기차 잘했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돼 있고요.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현대의 주가는 그동안 조금 오르질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자동차 회사 말고 시장이 요구하는 차세대 현대의 비전 그거를 보여줘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배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요구였는데요. 시장이 말하는 그 차세대 비전 미래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CES에서 현대가 아틀라스라는 저 로봇을 공개하면서 네. 기존에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중국계 로봇 회사들이 잘 해왔던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로봇과 뒤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의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가 빠른 로봇이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어요. 호평을 받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도 이제 곧 상용화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온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조금 그동안 뒤처져 왔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한 어떤 알파마요라는 자동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냄으로써 자율주행도 이제 많이 따라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현대가 말하는 미래 청사진 두 개가 다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네. 그동안은 디스카운트가 조금 있었다면 이제는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해소됐고 오히려 미래에 관한 프리미엄을 얻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미국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언제 했던 거죠? 정확히는 이제 21년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었고요.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제 MIT 대학의 작은 랩실에서 시작을 해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용 로봇을 처음에 만들던 작은 랩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탄창을 실어 날르는 뭐 이제 군견 같은 뭐 이런 모습의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든 맨 것을 처음에 그 로봇 있었죠. 예, 사족보행. 맞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네네네. 저도 사실 그 사진을 처음에 봤을 때 네. 현대차가 왜 저걸 인수할까 아하. 좀 의아해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구글이
13년도에 이제 보스턴 다이너스를 인수하고 17년도에 또 그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하고 이제 21년도에 이제 현대차가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현대 자동차가 나아가려는 방향이 이제서야 이제 좀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게 결국은 현대그룹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장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비용 측면에서 장애물이 드는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예, 노동 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게다가 이제 강성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회피하기 위한 공장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스마트화라든지 AI 로봇을 활용한 그런 산업에 이제 삼성이나 현대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노동을 대체하는 어떤 로봇의 개발에 대한 관심사가 분명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또 궁금한 게 다른 로봇주들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차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른 정말 로봇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뭐 현대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로 잡혀 있는 회사들도 연일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뉴로메카 같은 회사는 지금 이 전 거래일보다 무려 29.9%가 올라가서 9만 선을 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러셀, 협진, 시선 같은 또 이제 로봇 관련한 중소형주들도 이제 시총 1조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 거 계속해서 관심 가져도 괜찮아요. 네, 이제 그다음에 네. 이제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것 네. 같은데요. 이제 로봇을 달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직 그 뭐랄까요 수익을 가시화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네. 기술 개발에 관한 청사진은 있습니다만 글로벌리한 경쟁력을 아직 조금 못 갖췄다가는 평가가 있는 회사도 덜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이제 대단한 이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역시 두산의 어떤 전 그룹사의 피지컬리한 로봇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주 테마가 분명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옥석을 가린다면 대기업과 관련한 판로가 있거나 지분 투자가 돼 있거나 성장세라든지 기술이 증명된 회사 위주로 조금은 옥석을 가리실 필요는 아직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럼 네네네. 뭘 보고 해야 될까요? 방금 제가 드린 거죠. 기술이 글로벌하게 검증이 돼 있고 네. 실적이 아직 실적이 아직 안 나온 회사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대기업 계열사가 있다면 이게 개발만 되면은 대기업 관련해서 팔 수가 있고 가시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죠.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면 네. 현대 전 세계 공장에 깔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로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회사는 그나마 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옥석을 좀 가려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근데 5천을 앞두고 경계심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엔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 3천억 정도 몰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꽤 사람들이 그래도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연일 사실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니야 이젠 고점이야 떨어질 수도 있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하락에 베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품을 우리가 인버스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대로 가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락이 10이면 나는 2배로 갈 거야라고 해서 인버스에 다시 레버리지를 얻는 그래서 10% 빠지면 20% 정도 수익을 얻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덜어 그게 계시더라고요. 곱버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곱하기 그다음에 인버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약 한 3,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일단 잡혔고요. 또 뭐 다른 상품 역시도 한 1,300억 정도의 인버스 상품이 좀 팔리는 등 한 3,000억에서 5,000억 사이 정도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게 시장이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해당 상품의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서 뭐 그 이상 정도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곱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이제 본인의 투자와 네, 반대로 시장에 간 상황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주의하는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이 올랐으니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근데 5천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사실 좀 압박을 했거든요. 반도체주 우리 좀
이거 압박 있는데 어떻게 되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네, 반도체가 뭐 우리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축이고요. 네. 최근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증시 관련해서도 30% 넘는 비중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가 좋다라는 뉴스도 당연히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만은 네. 반도체 산업에 생길 수 있는 노이즈나 리스크 관련한 뉴스도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러트릭 상무장관의 멘트가 조금 우리의 이제 심기를 좀 거스른다라고 네.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서 관세를 받고 싶지 않으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생산 기지를 옮긴다. 그래서 만약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생산 캐파의 예를 들면 2.5배를 무관세로 해주겠다.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나면 생산량의 1.5배를 무관세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공장을 지을 경우에 이제 무관세 혜택이나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지.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생산 이전을 매개로 해서 지금 다시 관세 협박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맥락은 일단은 대만과 TSMC를 겨냥한 대만과 이제 미국도 미 대만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그제 이제 타결이 됐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한 협상용 멘트다라는 게 일단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른바 최애국 대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불이익이 있을 거냐라는 건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미국 측의 진위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또 한 번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이라든지 투자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사실은 노이즈가 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맥락 속에서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도체지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호황을 누린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D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노트북 PC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배 정도 오른 걸로 보였는데 네. 실제 뭐 이 표준 그 제품의 가격을 보니까 지금 7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리가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AI 로봇 이런 거에 대한 수요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공급 측면을 자세히 좀 뜯어 보면은 이제 개인 PC용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네. 또 이제 AI나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생산하는데 필요한 HBM 고대역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또 서버용 메모리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서버용 메모리나 이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요 핵심 공급 메모리 회사들이 생산을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 PC에 들어가는 메모리에 대한 수급 조절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더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조립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메모리를 안 사고 나머지 부품들을 사고 이제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격이 맞는지만 살펴보면 되고요. 네. 사실 7, 8년 전에 산 컴퓨터라고 해도 이제 DDR4램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따로 떼다가 이제 CPU나 메인보드에다 꽂으면 이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뭐 300만 원, 200만 원 네. 안 들여도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군요. PC는 그렇고요. 네. 데스크탑인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살짝 까다롭습니다. 이제 메모리를 이제 넣으려면 이제 나사로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넣어야 되는 네. 불편함이 있고요. 이제 정말 안 되는 거는 이제 태블릿 PC나 핸드폰이죠. 이거는 이제 거의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중고 시장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